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즉석요리 식품류의 또 간편식 소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장류와 고춧가루 같은 식재료 소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게 직장인들의 고민거리고 오늘 저녁은 뭘로 하지? 이게 주부들에게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먹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약선 음식의 대가 정영숙 명인과 건강한 밥상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음식을 통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선 음식 전문가 정영숙 명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안 먹으면 뭐 살아갈 수 없습니다만은 기왕이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자, 최근 이제 음식 만드는 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스타 셰프 유명한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러한 그 스타 셰프의 장을 또 열어가신 분이 바로 오늘 모신 정영숙 명인입니다. 이제 약선 음식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약선 음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떤 뜻입니까? 이게? 약선 음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약선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뭐 꽤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이제 중국에서는 5,000년, 6,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약이 되는 음식이라 해서 뭐 전부 다 이렇게 식재료 하나하나의 궁합을 맞춰서 이렇게 해왔지만은 건강에 웰빙 시대가 막 하고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럼 몸에 좋은 음식이 뭘까? 예. 그게 바로 약선인데 그래서 약선하면 양약자의 음식선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예. 약이 되는 약선이라는 음식은 음식으로서의 맛과 약으로서의 효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서 밥상의 약성으로 만들자. 근데 좋은 약은 몸에 입에 쓰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네. 약선 음식은 맛도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맛도 있어야 돼요. 몸에 좋으면서. 몸에 좋으면서. 예. 또 결과도 있어야 되고. 예. 자, 국제 행사나 축제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은 비빔밥 퍼포먼스. 자, 그런 행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제가 그 2011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한식협회 초대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예. 그때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행사로 세계 그 음식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 식전 행사로 한국의 비빔밥을 제안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2011년도라 2011명분의 비빔밥을 하면 어떨까 회원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그걸 그거 2011명분이나 상상하기가 어려운 규모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회원들이 그냥 의아해하면서 예. 그 가능하냐고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에 그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중국에서. 예, 최고의 그 음식 축제 행사로서는 최고 큰 미식절 예. 날. 그래서 제가 일단 미리 먼저 좀 시장 조사를 한다고 갔었어요. 예. 가서 그럼 나물을 몇 가지를 할 건가 또 지금 또 우리 회원들이 또 많이 물어요. 나물은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의 그 의미를 두자 33가지 33가지로. 33가지를 하자 해서 이제 식전 행사를 했죠. 이제 네. 했는데 전 세계인들 스타 셰프들이 다 참석해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정말 음식은 예술이고 정말 그 화려한 그 색감, 예. 그 사람을 오감을 감동시키는 거기에서 다 환성을 지르는데 놀랬고, 이제 그 2011명분을 이제 제가 담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간단치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여기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중국을 옮길 수 없으니 이제 그쪽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예. 이제 지름이 4.5m, 이제 이렇게 해서 높이는 이제 30m, 이제 30cm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걱은 이제 그 반을 비빌 수 있는 지름까지 갈 수 있는 주걱을 이제 33개를 또 맞췄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33가지 나무를 그
11명분이 드셔야 되니까 그 안에 형식적으로 그냥 식전 행사니까 퍼포먼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다 맛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먹어봐야죠,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음식을 전부 다 이게 33가지를 정말 그 색깔과 이 양과 이걸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원의 이제 그 그릇에 담으려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세팅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비빔밥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참 예, 기가 막힌 들어가서 발상이네.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미리 장화를 그 이제 그 다 신고 장화를 신고. 예, 네. 그게 이제 또 위생 비닐 다 커버해서 그래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다 식전 행사에 다 모이신 세계적인 스태프들 그또 일정에 또 오신 또 내빈들 앞에서 제가 한국의 비빔밥을 같이 네. 팔도 식자재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구성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은 비빔밥은 어떤 화합과 소통 화합이죠. 예, 화합과 화합이가 소통. 소통이고 또 융합할 수 있는 그 이제 문화가 다르고 다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도 먹거리 문화가 달라도 이 음식 문화로서는 하나의 소통을 이루고 화합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 저 이어령 교수님께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융복한 문화인데 그 예. 대표적인 게 비빔밥이라는 비빔밥. 말씀하신 적도 계시거든요. 아, 이게. 그러세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해본 적은 없었죠, 비빔밥. 예, 제가 아마 처음이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아마 했던 거는 처음이었고. 발상도 크셨고. 예. 자, 그러면 이런 약선 음식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하여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예. 저도 이제 그 경남의 양산이 고향이고 농가의 어떤 가수원집 막내 딸이면서 어릴 때부터 그 식물에 대한 또 엄마의 그 음식 솜씨 아버지가 저를 또 굉장히 재미있게 단련을 시켰던 예. 그 동물 그 토끼가 먹는 풀들을 뜯게 하면서 그걸 이제 먹이면서 토끼가 어떤 풀을 좋아하는지 그걸 물으면 답변 안 해줘요. 어. 다 뜯어주고 토끼가 안 먹는 풀을 다음에 안 뜯으면 되지 않느냐. 하하하. 그렇게 해서 그걸 스스로 터득하게. 예, 스스로 터득하면서 다 어느 정도 제가 철이 들 때는 아버지가 그러면 토끼가 좋아하는 풀들이 다 한번 씹어서 먹어봐라. 네. 먹어보니까 다 토끼가 좋아하는 풀들이 다 써요. 다 손맛이 나는 신내이 같은 거, 뭐 고들베이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다 토끼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좀 더 사람한테는 다 간에 좋은 거다.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식물을 먹는 식물에 대한 거, 벌레가 먹은 자국이 있는 거는 뜯어가 다 먹어도 된다는 등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몸에 빼이도록 들어왔던 걸 아마 제가 이걸 아마 성인이 돼서 그 토끼는 그 쓴맛이 나는 거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끼는. 알고 먹겠죠. 제가 토끼띠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배운 거죠. 자연으로부터. 예, 예. 자,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약선 음식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 약선 음식을 하시기 전에 네. 뭘 하셨습니까? 하기 전에는 제가 그냥 그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 예, 예. 은행에 입사해가지고 과수원집 따님이 은행원으로. 은행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74년도에 제가 은행에 입행을 해서 예. 82년도까지 다녔어요. 82년도까지 다녔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은행원 생활 하시다가 다시 이제 약선 음식으로 또 하여튼 음식 쪽으로 돌아오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은행을 근무를 하면서 한 번씩 가끔씩 직원들 밥 해주는 그 아줌마가 한 번씩 결근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잠시 음식을 만들고. 예, 조금 제껴놓고 그냥 음식을 제가 직원들 그 몇십 명 점심을 제가 다 만들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 그래 원래 그 만드는 좋아하셨으니까 거 하는 좋아했어요. 거죠. 예. 엄마가 어릴 때부터 만두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두 빚는 거 떡 찌는 거 이런 걸 늘 집에서 하는 걸 먹어왔고 그 맛에 따라서 자꾸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은행 다닐 때도 사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약선 음식점을 내시고
또 음식에 뛰어든 또 계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예, 한 90년,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쭉 하면서 칼럼도 한 번씩 쓰고 강의도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더 강의는 강의로서 끝나고 좀 더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서도 밖에 나오면 실제로 집에서는 다 가족들이 건강 음식을 챙기는데 밖에 나오면 실제로 어디 가서 믿고 먹을 때가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내가 이걸 강의보다는 실제 현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차리게 된 게 현미오곡밥. 지금도 30년 동안 하고 있는 그 예. 메뉴가 현미오곡밥. 그리고 이제 우리 토양에서 나오는 정말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가지고 또 이제 엄마가 시집 올 때부터 장을 담아주는 게 아니라 메주를 띄워서 장을 담게 하고 고춧가루를 줘서 고추장을 담게 했던 그 하나하나의 경험이 이제 자신이 있어서 제가 2월 달에 어느 조용한 우리 그 전통적인 기와 한옥을 옛집을 하나 얻으려고 다니다가 이제 어느 집을 하나 얻었어요. 얻었는데 한국의 맛의 어떤 근본인 장부터 담자. 그래서 2월 달에 된장 담고 고추장 담고 발효시키는 효소 제가 식물에 대한 칼럼을 쓰다 보니까 식물을 발효시키고 하여튼 그 청국장 만들고 전부 다 그걸 해서 5년 동안 걱정 없도록 그때 이제 김치를 제일 첫 해에 5천 포기를 담았어요. 5천 포기를. 그래서 그걸 이제 2년씩 3년씩 묵혀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마다 한 7천 8천 포기씩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5천 포기를 담던 얘기는 그해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몇 년 내 묵혀서 묵은지 되도록. 예.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실 때는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식자재가 약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 뭐 온갖 식물 다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해봤죠. 산에 지천에 널려 있는 식물들 또 우리 토양에서 나오는 또 우리 농작물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 공부를 했죠. 자료를 가지고 하고 또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장수 마을 실태 조사도 해보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장수자들 장수 마을에 그 지역에 어떤 게 특산품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이것도 그 공부를 다 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칼럼까지 쓰다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서 한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보자. 야,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말씀은 그렇지만 엄청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너무 행복했다는 게 지금도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음식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약선 재료, 그 재료가 수없이 많을 텐데 그것도 궁합이 맞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음식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따로따로 두었을 때는 굉장한 다 대단한 식자재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합쳤을 때는 우리 몸에 독을 바로 안겨주는 그런 식자재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가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으면 약되고 잘못 먹으면 독되고. 독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서 보면은 우리 이제 봄 되면 여러 가지 뭐 나물도 나오고 또 뭐 식물이 자라니까 그때 신나셨겠어요. 그때부터는. 신납니다. 봄은 완전히 제가 완전 농사 짓지 않아도 지천에 산에 가면 다 있고, 다 있고. 산과 들판에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는 봄철부터 가을까지 다 있는 거죠. 다 해서 겨울에도 있고요. 겨울에도 있어요. 겨울에 뭐 시금치가 겨울에도 밖에 그대로 자라듯이 밖에 나가면 겨울에 있는 게 뭐 달맞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겨울에 그대로. 겨울철에도 있고 철마다 다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주로 그걸 직접 채취를 다 하시지만 그래도 음식에 이렇게 명인이 되려면 다른 식당도 많이 가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나물도 나오고 이런 거 다 보시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통 보면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뭐 직원들한테 시키든지 전화하면 요즘 다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택배 문화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특산품은 전화 한 통화로 다 됩니다. 그것도 빨리 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구례장을 14년을 다녔어요. 구례장만. 그게 가면 이제 지리산 일대에 있는 그 다양하게 식자재 나오죠. 다양하게.
그 할머니들이 그 집에 조금씩 농사 지었던 예. 그걸 뭐 대농가에 가서 한꺼번에 다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나 제 행복은 그 한 분 한 분의 할머니들이 수십 명의 그분들의 식자재를 제가 한꺼번에 다 가져오면서 이분들의 그 힘을 들어주는 거. 그러고 짧은 시간에 하루 종일 앉아 안 계셔도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차에 하나하나 실을 때 그 시장 갈 때 한 번씩 좀 따라가면 안 되냐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안 되는 이유 멀리까지 가서 제 조수석까지 가득 채워서 정말 그 싣고 오는 그 차 속에 파묻혀서 그게 행복이네요. 그게 행복이니까 얘들이 오면서 그 부딪힘이 서로 부대끼면서 속삭이는 그런 대화를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예. 자, 그 할머니들 그 표정을 보면 그때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이제 10년이 넘도록 다니다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이제 얼굴 뒤큰 분도 계시고. 그냥 늘 부산의 딸이 이제 또 장날 또 올 텐데 어허. 덤으로 오는 게 더 많았어요. 예. 덤으로 오는 게. 예. 자, 근데 우리나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풍토가 좋아서 그렇던 얘기도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독특한 그 식자재들이 많이 있겠죠. 독특한 식자재가 왜 있느냐 제가 봤어요. 예. 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게 한여름의 온도와 한겨울의 온도가 엄청난 차이죠. 50도 이상 차이 나는 엄청난 나라는 차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그래서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예. 더울 때는 더워야 되는데 그 추위와 더위를 이겨낸 그 생명력이 강한 예. 그 식자재가 우리를 살리고 대단한 우리를 거예요. 면역을 길러주고 정말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가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계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사계절이 아니라 정말 뚜렷한 사계절. 뚜렷한 사계절. 그리고 여름과 겨울 따져보면 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차이죠. 예. 자, 그걸 다 이겨낸 식자재들이 있으니까 예. 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약이 될 생각을 수밖에 하시는 거죠. 없죠. 예. 자, 요즘 이제 도시민들 중에는 그냥 뭐 토스트, 예. 시리얼 이렇게 그냥 때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그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기 짝이 없는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 보면 그 한심하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맛과 이런 걸 전부 다 전통도 잃어가고 우리의 맛도 잃어가고 좋은 것도 잃어가고. 예, 좋은 것도 잃어가는데 이제 맞벌이하고 일에 부대끼다 보니까 지금 뭐 한상 차림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런 시대는 다 이미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고 전통, 언제까지고 우리가 토속적인 거 이걸 지킬 거냐. 우리가 뭐 부모 없는 자식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전통을 지킬 것과 보급할 것을 우리는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시대적으로 그 옛날에 없었던 식자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렇지만 정체불명의 맛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이제 길들여져 예, 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엄마가 장 차려주는 게 그게 다고 아, 그게 최고죠.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 맛을 죽을 때까지 엄마가 해줬던 맛을 못 잊는 네. 이런 향수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직 철들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오늘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얘가 뭘 선택하겠냐고요. 네. 먹어봤던 햄버거, 짜파게티, 뭐 하여튼 라면 뭐 이런 음식에 길들여져 가 있는 애들에게 또 뭐 먹을래 하면 또 먹어봤던 것만 먹어봤던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먹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그 음식의 맛을 길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맛, 우리의 전통적인 거, 우리의 식자재를 엄마들이 많은 음식에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 바닷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이 주로 생선, 생선, 뭐 또 김, 예, 해조류 그다음 같은 어리굴젓 이런 걸 이제 해주셔서 먹었기 때문에 네. 이 나이가 돼도 사실 그거 먹을 때가 제일 제일 즐거워요. 행복하죠. 예. 그리고 입맛 짝짝 맞고. 근데 그거 안 먹어본 사람 또 비린내 난다 그러고 그래서 몸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젖어 드는 건데 말이죠. 예. 김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들빼기 김치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몸에 좋은 거죠. 굉장히 좋죠. 손맛이 많이 나요. 쓴맛도 나고 예. 틀림없이 그냥 제가 볼때 예. 약효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치를 잘 안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짜다, 짠 거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를 하잖아요. 오장육부를 하는데 오장이 원하는 맛과 오장이 원하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 예. 색깔은 청황적백 흑이겠죠. 예. 보통 보면 오방색 하는 게 청황적백 흑이라면 우리가 오장이 원하는 맛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예. 이게 다 갖춰져야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몸의 장기가 지 자리를, 지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가 예. 필요하다. 그러면 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움이 이게 깔치입니다. 방금 예. 제주도에서 공수된 깔치라. 제주 갈치, 깔치가 아니고 갈치. 이 갈치가 오늘 먹고 나서 내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놓습니까? 소금 치잖아요. 소금 치죠. 예. 저장하느라고. 소금 치는 이유는 부패되지 말라고, 예. 섞지 말라고, 예. 상하지 말라고. 그러면 싱겁게 먹어서 오는 염증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썩어서 부패되는 걸 염증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지나치면 되지만 문제가 되지만 그러는 이제 우리가 적정한 전통적으로 간- 보고 예, 오던 거.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김치도 뭐 약간 짜긴 합니다만은 우리 몸에 다 그것은 근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예, 아니고. 무조건 나트륨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을 건가. 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간수를 빼기 위해서 좀 더 소금을 좀 더 이렇게 가마니에 사서 처마 밑에도 쟁기놓고 맞아요. 창고에도 쟁기놓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수를 뺀다는 게 이 개념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간수는 반드시 습도에서 빠집니다. 습도. 예, 습도에서. 섬에서 간수 빼는 거하고 육지에서 빼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아하. 그게 섬에서 빠지는 게 굉장히 바닷가나 섬 같은 데서 빠지는 게 굉장히 육지에서 1년 빠질 거 6개월이면 빠질 정도로 굉장히 그것도 제가 실험 다 했어요. 빠지는 예. 속도와 그 기초과학 연구소에 넣어가지고 그 빠지는 농도 그거 다 하긴 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습도에서 빠지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공기 통하는 곳에 이걸 소금을 재놔요. 그러면 반은 마르고 반은 간수가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간수도 빠지기 전에 마른다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공기가 잘 안 통하는데 창고 같은데 축축한데 곰팡이가 쓰려고 하는 그런 데다가 재놓으면은 엄청나게 빨리 빠져요 간수가. 그러니까 간수 빠진 걸 어떻게 김치로 담느냐. 그리고 거기에 조상의 지혜가 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젓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젓갈도 우리 그래서- 몸에 좋은 젓갈이 예.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통 보면 엄마들이 김치가 너무 써 이러면은 그게 소금이 간수가 덜 빠졌어. 그래서 소금이 김치가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잘 오랫동안 이게 다 축적된 지혜를 활용하는 게 제일 예, 좋겠죠. 예. 자, 이 이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좋아서 하고 특별히 애정이 가고 그런가 하면은 뭐 그릇 하나라도 이거는 저 우리 어느 어머님이 주신 거다. 예. 이거는 또 우리 스승님이 주신 거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히 무슨 아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람은 음식이 옷이 날개를 하잖아요. 예. 사람은 옷이 날개다. 첫 인상에 차림이 뭐 어떻느냐에 따라서 네. 딱 느낌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느낌. 네. 저분은 군복을 입었으니 군인이구나 하는. 오늘 그렇게 다 복장을 뵈니까 저 예. 약선 명인 같으십니다. 예, 다 이게 색깔이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떻게 예. 보면 의상은 자기의 근신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맞습니다. 없는 어떻게 보면 의상은 자기 근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30년 전에 시작할 때 사람이 옷이 날개인데 음식의 날개는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도자기를 직접 가마에 그 소나무 장작 가마로 구웠던 그릇을 딱 손님이 딱 앉으면 벌써 놀래가지고 그냥 왜 놀래는가 봤더니 앉으면은 세숫대야 커서. 같은 이런 도자기에 딱 샐러드를 중간에다가 딱 담아서 방금이라도 살아서 자기들 얼굴에 방금 입으로 방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제가 딱 담아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놀래버려. 놀래는데 반은 놀래면 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집 총무원도 발목 다 부러지겠다고 딱 걱정하고. 무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죠. 무거워야 직원들이 정성껏 갖다 놔요. 거기 앉아 있는데 살짝 놔야 되지 그거. 맞네. 예, 이걸 뭐 함부로 뭐 가벼우면 같은- 던지다시피 되잖아요.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듯이 제가 식물을 떠들어 갈 때 야들하고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루 왔다가 일생을 가더라도 이름 없는 잡초 풀로 왔지만 나한테는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식구고 얼마나 귀한 자식과 같은 건데 그렇지만 이 귀하게 데리고 내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예우하는 뜻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화장을 시켜서 저는 항상 소스를 화장이라고 해요. 얘들한테 화장시킨다 그래. 그 이제 그 소스에 화장을 시켜서 너희들이 원하는 옷을 아주 멋진데 옷을 입혀줄 거다. 그 뭐 무거워서 뭐 고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기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예술이다. 정말 작품이다. 이걸 못 먹겠다.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좋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이 그 생명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저 말씀 나온 길에 그 복장은 언제부터 그렇게 입으셨어요? 원래 시작할 때부터요. 시작할 때부터 1년 365일이면 아마 360일은 한복만 입어요. 예. 지금까지. 근데 아주 보기에 좋고 또 편안하기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보면 그 전문성이 딱 느껴지는 그런 복장에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다 우리 엄마들이 예. 그렇게 다 한복을 입고 다 일을 했는데도 예.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한복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인데 습관이 되고 나서는 편해요? 전혀 편하고 이렇게 편할 수 없는 게 한복이라고 저는 그 생각해요. 머리도 지금 보면 셰프들이 원래 쓰잖아요. 셰프 모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예, 항상 이렇게 있다가도 주방에 언제라도 들어갈 들어갔다가 수 나와야 있고, 되니까 이제 위생적이고. 이거는 습관이 돼서 항상.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천연 효소를 직접 만들어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한 6, 7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했고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세월이 다 천년 효소는 다 30년 세월을 다 가지고 같이 오는데 보통 보면은 뭐 지금 효소다 뭐 발효시키다 뭐 청을 만든다 하면은 전부 다 설탕에 엄청 많이 절이잖아요. 네. 설탕에 많이 절이는데 제가 효소 만들 때 설탕을 반을 줄일 수 있는 게 소금을 첨가하는 거,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는 거.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식혜 만들 때, 네. 엿질금을 가지고 식혜 만들 때, 식혜만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졸이면 엿이 되는데 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랫동안 안 달이고 그냥 일정한 우리가 그 밥알이 있을 때 불을 끄고 이제 이렇게 식혜로 먹는데 그때 엄마들이 보통 다 설탕을 다 가미를 좀 해요. 예. 설탕을 그 맛을 단수를 식혜를 맛을 내려면 엄청나게 설탕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지만 약간의 소금을 넣어버리면 그 설탕의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반 이상을 예. 설탕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좋은 방법들을 요새 이제 현대 과학으로, 현대 의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들어맞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 그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다 현명하게 좀 다 증명이 되고 예. 있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오래 이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안 좋다고 그러는 말이죠. 이제 우리의 그 약선 음식을 우리나라에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 이제 세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까? 세계화는 이제 그 2011년도 가서 중국에 했던 거, 또 이제 대만에 가서 또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큰 백화점과 같은 게 대만에 가면은 서고 백화점이라고 그 백화점에서 한번 제안이 왔어요, 대만에서. 한국의 명절 음식, 그러니까 전통,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보름 동안에 예. 백화점에서 보름 동안 특판을 좀 적석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한층을 다 내놓겠다. 아하.
한국 음식을 한번 예. 마음껏 한번 선을 한번 보여달라. 특별 이벤트. 특별 이벤트. 그때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예. 대만이 한창 막 그런 그게 있을 때 음식도 같이 좀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한 제자들 한 48명, 예. 실무자들 한 6, 7명을 모시고 제가 이제 대만을 갔죠. 근데 음력설을 완전히 이제 대만에서 예. 예, 음력설을 이제 거기서 보내면서 했는데 그때 또 식전 행사로 백화점 앞에 이제 1,000명분의 비빔밥을 제가 그날 스폰서를 했죠.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그 자체가 그냥 구경거리 아닙니까? 이게 구경거리가. 엄청 재미도 있고 말이야. 호기심도 있을 야, 거고. 그렇게 그 먹거리를 가지고 식전 행사를 그걸 하고 나니까 엄청난 한국 음식의 홍보관이 그게 엄청 뜨거운 많이 거죠? 알려지고 많이 알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정말 식자재가 모자라서 판매를 못할 만큼 예. 엄청나게 그 한국 먹어보고 음식, 뭐라 그래요? 한국 음식을 알려주는데 제일 줄 섰는 데가 어디냐면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 이제 우리는 비빔밥을 이렇게 담아서 줬는데 이분들이 성향을 제가 몰라서 나물을 한 20여 가지를 나물을 쭉 세팅해 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7가지 이상씩 담아서 자기들 양념에 비벼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그 보름 동안에 완전히 비빔밥이 예. 난리 났어요. 맛있죠. 예. 사실 뭐 난리 났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게 비빔밥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 또 많이 알려졌던 게 한국의 김밥. 김밥. 예. 김밥의 장점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김밥의 모든 게다 들어있지 장점은 않습니까, 예, 이게? 김밥의 장점은 우리 김이라는 해초도 먹을 수 있지만 약간의 밥에다가 모든 뿌리 채소와 식물을 예. 밥 안에 모든 걸 조합해서 다 넣어서 한 번에 정말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예. 김밥을 가지고는 식자재가 그 김밥에 들어가는 식자재는 어느 일정한 재료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예. 몸에 좋은 것은 다 골라서 김밥 안에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 밥에다가 네. 뿌리, 예, 뭐 뿌리 이제 채소, 당근, 뿌리 채소 우엉, 다 들어가고. 예, 연근 근데 요새는 소시지 이런 것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또 취향이니까. 예,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취향이니까.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게 융복합된 거지, 이 융복합, 음식도. 예. 말레이시아 국제 락사 카니발에 다녀오셨다 그걸 그러는데 기억이 나시죠? 예, 제가 그때는 이제 아시아 누드 축제예요. 누들 축제, 누들. 누들 국수, 축제, 예. 국수. 국수 축제인데 한국 대표로 좀 참가를 해달라 해서 제가 갔어요. 예. 갔는데 오케이 해서 갔는데 한국의 누들 축제는 뭘까 이제 해서 했던 게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잡채였어요. 잡채. 아, 잡채. 예. 이제 누들 축제니까 제가 당면은 넣었는데 예.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잡채라 하면은 여러 가지 채소를 조합한 걸 잡채라 그러는데 엄마들은 꼭 잡채를 당면만 들어가야만이 잡채가 되는 줄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몸에 좋은 우엉 같은 거 이런 걸 졸여서 우엉 잡채를 한다든지 또 당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다 고명 쪽으로였는데 사실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당근이 주 요리가 되도록 당근 잡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변형시켜서 오히려 당근이 주가 되도록. 예, 주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좀 길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잡채도 그 무슨 뭐 맛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식감 가지 자체가? 예, 식감 자체도 좋고 또 우리 그런 양념으로 그렇게 볶아 놓으면은 엄청 맛있어요. 비빔밥, 김밥, 잡채 이 세 가지는 아주 뭐 대표적인 대표적인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식을 또 세계화하는데도 많이 그렇죠. 예, 또 예. 그게 또 자, 이게 예술적이라. 이제 우리 그 이 세 가지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와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공통점입니까? 아니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다 있었어요. 그 나라마다. 예. 나라마다 있었는데 물론 비비는 양념과 그게 묻혀내는 것도 그랬지만은 제가 거기에서 이제 혹시나 몰라서 우리나라 그 오방국수를 가져가 봤어요. 오방국수. 예. 예. 국수를 가져가서 이제 우리 고추장, 초고추장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하고 예. 이제 이걸 적석에서 갈아가지고 아하. 이제 그걸 가지고 비빔국수를 해가지고 예. 완전히 그냥 시식하도록 제가 비빔밥 퍼포먼스 하듯이 아하. 국수 퍼포먼스를 하도록 제가 한번 해줬죠. 현지인도 좋아하게. 현지인들 너무 좋아했어요. 예. 좋아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말이죠. 막상 우리 젊은이들이 한식을 또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 이게 뭔가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입맛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예요? 일맛을 잘못 들인 것도 있죠. 엄마들이 예.
어렸을 때 그 맛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또 단 거 위주로 먹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우리의 맛이 무슨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맛을 정말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미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맛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 담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늘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장 담기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학교 급식에 어려서부터. 예, 어려서부터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식을 끓여 하는 거예요. 그 맛 자체가 익숙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럼 학교 급식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고 직접 장을 담아봐서 본인들 애들이 해봤으면 그걸 먹게 되거든요. 맞죠. 예. 자, 계절에 따라서 이제 약선 음식도 다를 텐데 이제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약선 음식 가을철에는 뭐가 좋습니까? 가을에는 제가 가을 보양김치를 해요. 가을 김치가 또 있어요? 예, 가을 보양김치를 해서 뭘 갖고 하는 건가요? 뿌리 채소만 가지고. 뿌리 채소만. 예. 이제 그 배추를 일단 절여서 켜켜에 넣는 이제 그 매운 걸 안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걸 백김치로 하고 이제 어른들에게는 이제 그 양념장을 고춧가루를 넣은 젓갈도 넣은 고춧가루를 넣고 조합을 하는데 뿌리 채소 가을 보양김치 뿌리 채소는 뭐냐면 당근, 우엉, 연근, 무, 도라지, 뭐 달맞이 뿌리 야생에 있는 달맞이 뿌리 그리고 더덕, 인삼. 좋은 게 많네요. 예, 전부 다 그걸 뿌리 채소를 양념장에 버물려서 켜켜로 넣어서 그걸 보쌈 사듯이 배추에 딱 사서 한 3일만 익혀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침 그냥 나오네. 입에서 그 향이 있죠. 침이 나오는데 지금 물 한 잔 마시게 된다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식물은 김치화할 수 있어요. 예. 자, 이 뿌리가 정말 그 약이죠, 다. 그러니까 약선 음식인데 예. 또 궁금해서 하나 또 이럴 때 물어봐야죠. 이게. 예. 이 꽃도 이 약효가 있는 게 있죠. 예. 꽃 먹을 수 있는 것들. 꽃들은 그냥 식물을 먹는 꽃들은 다 꽃을 다 먹죠. 먹는데 이제 우리가 꽃을 할 때 안에 수술 예. 요거는 다 제거를 해야 되죠. 제거를 해야 돼요. 예. 거긴 뭐가 있나요? 이제 고기 독성은 이제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 독성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먹는다고 이름 지어진 농사 짓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미량의 독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치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 문화 중에서 왜 비빔밥을 먹게 했냐면 5라는 숫자는 천하무적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에 만약에 독초다. 이거 네. 먹으면 바로 죽어요. 네. 그렇지만 이거 식용, 약용 가능한 나물이다 해도 따로따로 먹으면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으면 괜찮다 해도 이걸 만약에 같이 5가지 속에 섞어서 비벼서 같이 먹었다. 찜을 했다. 이걸 분말해서 가루로 타서 먹었다 하면은 독을 중화시키는 게 해독되는구나. 해독되는 게 상생상극의 원리가 요 5가지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고 지혜죠. 과학의 지혜예요. 그래서 비빔밥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앞으로 2030년 정도가 되면 어떤 학자가 예측하기를 우리나라가 세계 장수 1위권에 들어온다는 게 예. 바로 이 음식 문화. 때문에. 음식 때문에. 비행기 타고 이 기내에서 비빔밥 먹을 때 비빔밥. 기분 좋죠. 예, 좋아요. 예. 근데 외국 사람도 좋아하고. 예, 그런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꽃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씨앗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예,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꽃도 이제 이렇게 말려놨다가 차를 해먹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예. 거는 반드시 이제 그 법제도 조금 해야 돼요. 이제 예. 하는데 이제 소금 전기에 약간의 소금 전기에 쪄서 해놓으면 이제 약성도 이제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또 이제 가루를 분말해 놓으면은 벌레가 생기는 것도 방지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널리 좀 우선 알리셔야겠어요. 보니까 뭐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드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그 약선 음식의 좋은 점, 예. 또 어떻게 만들어 먹는가 하는 걸 그걸 많이 알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야 되는데 원래 제일 우리 농촌에서 우리 제일 걱정거리가 양파하고 마늘이 대풍년이라서
막 그냥 갈아엎는 걸 화면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냥 네, 안타깝죠.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야생에서 식물이 많은 것은 양이 많은 것은 많이 먹으라고 흔하게 있어요. 예. 흔한 것은 많이 먹으라고 흔하게 있고 흔하지 않는 것은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흔하지 않는 거예요. 어. 우리는 귀한 것이 과학인 것처럼 귀한 것이 약인 것처럼 세상이 좋아하네. 보약인 것처럼 그래서 흔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몸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양파가 대풍년이었다. 이걸 농부들이 이 정말 이 노고에 대한 가치도 하나도 보답도 못 받고 이걸 갈아엎는다. 물론 뭐 정부에서 보상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경고는 뭐로 주느냐면 원래 양파가 왜 대풍년으로 이렇게 정말 많이 수확이 됐냐면은 이것은 많이 먹으라고 원래 많이 그렇게 수확이 이제 된 거예요. 의미를 자연의 주시는군요. 경고자 자연의 의미가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래 양파가 많이 났으면 양파에 대한 모든 그걸 갖다가 전 국민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같은 셰프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양파를 활용할 수 있는 요리, 양파의 효능에 대한 거, 양파가 왜 풍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원래 많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해가 왔기 때문에 아하. 양파가 많이 재배가 된 거예요. 양파 뭐 맛도 있고 영양분이 워낙 좋으니까 양파 대단한 요리를 거예요. 더 해서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너무 들어요. 귀한 예. 약초 뿌린데도 우리가 이걸 흔하니까 귀한 줄 몰랐어요. 자, 기왕 이제 농업 농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제가 또 질문을 드리죠. 이제 산야초를 가서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채취해 오는 것도 있지만 예. 이제 또 대규모로 보급이 되려면 그거 좀 재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 그 비슷한 상태에서 그러면 농가 소득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농가 소득은 농민이 아무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싶다 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찾지를 않으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오늘 부산에서 서울을 왔잖아요. 예.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예. 목표도 있고 예. 목적은 서울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방송국까지 오는 게 목적이고 예. 오늘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 어떤 다 목표가 있어서 왔는데 우리 농민들은 목적지도 목표도 모르는 기차를 매년 타는 거예요. 이걸 농사를 지어가 누가 먹을 건지 내가 지금 기차를 부산에서 탔지만은 대전에 내려야 될지 대구에 내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해마다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농민들이 행복하게 하려 그러면 뭡니까? 소득이 있어야 농민이 그렇죠. 행복할 거 예. 아닙니까? 그 소득은 소비를 시키려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전문적인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정말 우리 국내에 엄청나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소비자가 이걸 어떤 요리를 해서 어떻게 먹을 건가를 요리를 대중화 좀 시켜가지고 우리 농산물로 하여튼 뭔가 요리가 요리가 나와야 다양하게 음식이 나와야 되니까. 예. 나와서 이걸 대중화시키자. 아하.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요즘 밥에 먹는 시간, 시장 보는 시간도 없다면 정말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한이 예. 있더라도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서. 연결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저 음식하시는 분들이 다 예. 또 그거를 잘 연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저희 농업방송도 그래서 이게 열심히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이걸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제가 일본의 로컬 푸드 그 현장을 다 이렇게 그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로마트와 같은 큰 매장에 이 물건만 파는 거 하고 조그만한 농협이지만 거기에 로컬 푸드장을 만들어서 다 조그만씩 농사 지은 걸 다 갖다 놓았는데 그 옆에 먹는 식당을 다 하는 데는 완전히 막 그냥 이게 로컬 푸드장의 식자재가 농산물이 부족해가 다른 데서 다 공수를 할 정도로 부족해요. 식당에 줄을 서는데 12시에 가도 1시 정도 돼야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줄을 서가 있어요. 즐겁죠, 그러고 즐겁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현지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라도 예. 내가 지은 농산물을 이걸 요리를 해서 요리화해서 예. 거기에서 적석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같이 동시에 정말 이렇게 예. 덕을 취할 수 있다면 그걸 정말 전국적으로 제가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 매뉴얼을 다 개발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구상이십니다. 예. 자, 그럼 그걸 포함해서 네. 앞으로 계획 예. 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추세로 정말 평균 수명이 높아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복지를 못 따라줄 만큼 우리가 굉장히 장수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빠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 때문에 빛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식을 세계화한다 해서 음식의 맛을 외국으로 들고 나갈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우리나라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평균 수명이 저렇게 높아가고 남성들이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다 많아도 건강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볼거리를 있어야 된다. 한국에 결과물이 가보자. 있어야 된다. 한국에 가서 먹어보자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세계 장수 사관 학교를 하든지 어떤 그런 현장을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런 빠른 추세로 가면 어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자재나 우리 정말 이 환경이나 이런 데서 정말 토양에서 나오는 이걸 세계적으로 좀 많이 좀 알려서 예. 이걸로 가지고 음식을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어떤 머물 수 있는 제가 그 도시가 어떤 관광 자원을 만들려 그러면 그쳐가는 도시를 만들지 마라.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네. 만들어라. 머물라 그러면 뭐냐? 우리가 보통 여행 목적을 잡을 때 어디서 뭘 먹고 자고 먹고 자는 숙박 이게 항상 따라가야 된다.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먹는 게 있어야 자지. 이제 먹는 게 없으니까 이 지역에 갔다가 이 지역에 갔다가 여기 가서 먹고 여기서 자는 이런 걸 만들지 말고 각 지역마다 활성화를 시키고 자원을 만들려 그러면은 먹거리가 풍성해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네. 즐거웠어요. 이런 방송 감사합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래도 정리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맛에 정말 길들여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제가 지금 하고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는 근본이 먹거리고 정말 문화의 시작도 음식이고 문화의 끝도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시절도 있었어요. 한 끼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흔해서 너무 넘쳐나니까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쌀 소비가 너무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왜 탄수화물만 먹으면 살찐다는 말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줄이는가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탄수화물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필요한 인체에. 탄수화물이에요. 그럼요. 밥은 곡기잖아요. 곡기. 네. 기운 기자에 우리가 삶이변이 네. 있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곡기가 없으면 네.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일생 동안 먹어도 물리지도 질리지도 않는 이게 한 가지가 있다면 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의 맛을 어떻게 물려줄 건가. 예. 그걸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이고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기운 기자에 쌀미가 들어있네요 안에. 네. 쌀 안 먹으면 이제 기운 빠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예. 우리의 좋은 음식을 널리 알리는 일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이 시간에 순응한 것들로 자연스럽게 아름답듯이 음식도 시간에 순응한 것들이 자연스럽고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는 사뭇 다른 전통 음식과 약선 음식 강좌들이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지역 농산물의 바른 소비,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의 개발, 또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식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